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지수 움직임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유난히 많이 하락을 했어요. 곰곰이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오늘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자,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예를 들면 오늘 지수가 미국도 하락했고 우리도 지수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선물이요. 근데 약간 다른 현상이 벌어졌어요. 즉, 우리는 금리가 올랐고요. 대체적으로 중국과 일본 그리고 홍콩이던 또 미국의 야간 해외 선물들 금리가 빠졌습니다. 그 얘기는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움직였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안전자산에서 이탈을 해 나가면서 주식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즉 금리가 세게 올라서 채권 가격이 낮아졌어요. 이러다 보니 환율이 더 폭등을 하면서 평가절하가 됐습니다. 중국도 물론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위안화가 평가절하가 됐지만 퍼센트로 보면 우리나라가 거의 훨씬 더 많이 5배 이상 평가절하가 됐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북한의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돼야 됩니다. 지금 또 그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2018년도에요. 글로벌이 금리를 올릴 때 우리 채권 금리가 빠졌어요. 그래서 안전자산으로 그 얘기가 고용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북한과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우리 시장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또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고 있으니까 채권 가격이 우리 뭐 문제 없잖아요. 근데 북한과의 문제까지도 원활하게 이루어지니까 우리 안전자산으로, 근데 안전자산으로 주식으로 고용이 안 좋으니까요.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후부터 봐야 되지만 지금 뭐 내일 일은 사실 알 수가 없습니다. ELW 같은 경우에 양매수, 그리고 성공풀이 종목 같은 경우에 떨어질 때 떨어져 줘도 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게 말이나 된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발행한 채권이 풋옵션일 경우에 괜찮습니다. 올릴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첫 페이지를 보면서 오늘 ELW의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가 올라가도 지수가 하락하는 건 안전자산에서 이탈을 할 경우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비차익 바스켓이던 그럴 경우에 우리 환율은 더 평가절하가 됩니다. 근데 방송 시작하면서 또 그리고 내일도 봐야 되지만 미국은 안전자산으로 즉 채권 가격이 올라갔어요. 수익률이 떨어지면서 우리는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환율이 평가절하가 엄청 확대됐습니다. 그래도 일단 어느 정도의 지지 기반은 지켜내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워낙 금리가 많이 하락을 한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이탈폭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ELW 첫 페이지부터 보면서 오늘 움직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페이지인데요. 호재는 사실 서서히 움직여요. 콜. 악재는 급락을 갖고 옵니다. 그렇긴 해서 풋맨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것도 절대로 안 됩니다. 잃을 건 깨끗이 잃어야지 돼요. 정말 고수는 합성 수익이 안전한 거고 우연히 풋으로 나온 거예요. 우연히. 지난주 금요일날 아시겠지만 지수가 하락하면서 풋이 올라갔어요. 그렇다고 풋을 더 많이 오늘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고요. 어느 정도는 풋 수익을 회수를 해야 되잖아요. 하지만 전체 자금은 줄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를 들면 30에 30으로 목요일날 아시겠지만 선물옵션 만기였는데 하락이 크지 않았습니다. 상승도 그렇고 장중의 움직임으로 아시죠? 만기날 등락이 적다 그러면 그 뒤로부터 레버리지는 더 확대되는 거예요. 작은 등락에도. 그래서 콜도 30, 풋도 30이요. 그 전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목요일날 이렇게 맞추고 들어왔으니 풋이 상승했으니까 어떻게 됐죠? 풋 물량을 빼야죠. 당연히 상승분은 하지만 엄청 많이는 아니에요. 35대 25로 맞췄지만 비교적 자금이 늘어났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맞췄지만 자금이 콜이 거의 40, 풋도 한 28 이상 더 어떻게 되면 저가 풋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맞춰야 되죠. 이유는 오른 만큼은 빼야 되니까 풋을. 근데
콜은 조금 더 샀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 수익 그렇다면 오늘 지수가 빠져서 아니죠? 아침장 시작할 때 움직임을 하락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오른 만큼은 빼야지 돼요. 오른 만큼 빼나가면서 후반 정도에는 40대 40까지도 급격하게 맞췄어요. 자금을. 하지만 콜은 높은 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였죠.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요, 아침에 일찍 풋을 매도하고 콜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들였습니다. 금요일은 50년물 발행이 있었거든요. 7,500억의 50년물 발행이 있었기 때문에 지수가 올라가지만 그러면서도 50년물 발행은 어떻게 보면 자, 금리 하락을 어느 정도 가지고 올 수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영향을 줬다고는 생각을 전혀 안 합니다. 이유는 오늘은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금 이탈이었기 때문에 환율이 더 평가절하, 안전자산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안전자산, 채권 마이너스거든요. 그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일부 전혀 들어오지 않고 이탈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지만 이 상태에서 이대로 가는 게 아니죠. 자, 또다시 풋은 줄였어요. 내일 또 풋? 아니요. 이대로 올라가면 얘가 상승할 것이고 이대로 빠지면 요거로도 충분히 감싸합니다. 이미 지난달에도 원활하게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소화하면서 자, ELW가 긍정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물론 그 전번에 3월 20일 날까지 폭락이 나오면서 아시죠? 한 달 반 동안 상승은 약하고 하락은 거의 지수가 하락을 해도 풋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제는 자, 어느 정도 그때는 ELW 행사가가 227.5에서 자, 302.5선이었어요. 굉장히 작은데 지금은 182.5에서 330까지 다 늘어나져 있어요. 밑으로는 18단계, 위로는 8단계 가까이. 근데 이제 내일 보셔야 되겠죠. 즉, 내일 ELW 상품 등록이 만기 다음 주 화요일 날 이루어지잖아요. 그 상황에서 하지만 지금 발행한 등록한 상품들이 바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3개월 후에 진행됩니다. 물론 지금 3개월은 이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182.5에서 자 330까지 이루어지니 그 다음에 어떻게 이루어질지 바로 등록이 이제 내일. 근데 오늘 지수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는 낮은 콜들이 더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지수가 오를 때 콜이 좀 덜 오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선. 그래서 호재는 서서히 움직이고 악재는 급락을 갖고 온다 그래서 풋만 갖고 있다. 자, 이때도 매매는 성공적으로 할 수 있으세요. 똑같이 12달 동안 똑같은 풋만 5원짜리가 아닌 적정한 풋. 그럴 바에는 합성 수익으로 내셔야 됩니다. 수익금만 회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평가가 축소되지 않는 한 ELW, 즉 매도한 시장에 풀어놓은 풋이 시장에 그만큼 풀어놓은 풋이 회수하기 위해서 가져가야 되는 가치평가. 요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축소되지 않았다는 거죠. 즉 풀이 축소 구간은 아직 아닙니다. 당월물이 시작되고 나서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월요일 이틀이에요. 금요일 날 풋 나오고 오늘 풋 나왔는데 의외로 풋 가격이 올랐어요. 올랐지만 엄청 센 건 아니에요. 자, 그 이유도 좀 보셔야 되겠지만 오늘은 엄청난 풋 상승은 아닙니다. 뭐 금요일에 의해서 또 100% 정도는 나왔지만 지수 코스닥 대비 지수도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5대5는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풋장에서 다시 콜장으로 전환할 경우 그걸 꼭 대비해서가 아니라 자, 보통 대박을 바라서도 안 되지만 지수가 상승하다가 하락할 때 자, 상승을 해갖고 다 팔아요. 자, 그 경우에도 그리고 콜 잡고 가거든요. 막 높은 풋. 이때 꺾였을 때 보통 이럴 때 깡통주를 차십니다. 합성이요. 자, 과감할 때는 과감하지만 이게 안정적인 겁니다. 5대5로 반드시 잡고 가셔야 됩니다. 지금 특히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겠는데요. 이게 이제 바뀌었겠죠? 왜냐면요. 그래서 아침에 풋을 정리를 했지만 콜을 사들이면서도 다시 비중을 맞췄죠. 자, 곰곰이 보십시오. 콜은 77콜이 60원이었어요. 77콜. 그리고 자, 풋은 한번 보십시오. 풋은 43풋 보실 수 있고 918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중심 정도 되는 49 정도를 본다 그러면 49가 450원, 48이 450원까지 올라갔는데
장 끝날 쯤엔 330이에요. 하지만 그런 거는 있죠. 자, 오른 거 대비 지수가, 그러니까 풋이 오른 거 대비 지수가 올라갔는데 풀이가 덜 빠졌어요. 풀이가. 그래서 오늘 어떻게 됐죠? 오늘 당연히 이 풋은 더 많이 움직였지만 그러면 풋을 줄여서 이날 자 30에 30으로 예전 같았으면 더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만기 주간에 등락이 없었다고 하면 목요일 날 많이 하지만 자 더 많이 집어넣지 않은 이유는 자 이유가 따로 있겠죠. 왜냐하면 월요일 날 금요일 날 바로 채권 발행이 월요일 날 10년물 채권의 발행이 있었습니다. 즉 안전자산이 자 더 많이 발행하기 때문에 오늘 10년물 채권 발행이요 3조 1,500원이 있었어요. 요것만 있었던 건 아니고 10년물 채권 발행이 자 3조 1,500억이 있었고 이게 10시 40분부터 11시까지 그리고 2시 30분부터 시작해서 3시 30분까지 자 10년물 자 물가채가 1,000억이 있었습니다. 자 어찌됐건 물가채든 채권이 많이 나오다 보니 이거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을 했어요. 다 떨어졌는데 글로벌은 금리가 상승하게 되니까 채권 가격이 어떻게 되죠? 하락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일정 물량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탈을 했기 때문에 환율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물론 여기서 또 다시 100% 정도는 다 올랐습니다. 오늘 올랐지만 지금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은 이탈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지정학적인 리스크에서 금리가 거기다가 오늘 또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었잖아요. 10년물 채권 일단 채권은 매도가 되어져야죠. 매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 유상증자하면 매도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에 의외로 10년물 채권은 조금 강했습니다. 의외로 입찰이 있었는데 강했는데 오후에 던졌어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이 더 빠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 진행됐기 때문에 10% 정도는 여러분이 ELW하고 겸하는 게 확실히 마음이 편합니다. 오늘 하락했을 때, 자, 그렇지만 재무구조가 엉망인 종목이야 의미가 없죠. 하지만 새로 발행한 채권들 풋옵션을 마지막에 갖고 있는 종목들은 오늘처럼 ELW 거래하시면서 풋 수익을 당장은 아니고 반등이 확실히 나올 때 주식으로 들어가는 것도 자, 괜찮은 방법이긴 합니다. 그래서 ELW는 파생이기 때문에 10% 정도만. 그래서 자, 어느 정도의 자금 시장은 채권 발행을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거죠. 50년물 발행이 있었으니까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고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할 테니까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자, 이미 9시 8분 정도에 채권을 워런트, 풋을 매도하고 저점에서부터 콜을 근데 저점에서부터 콜을 안 들어가더라도 자, 콜 가격이 올라가는 건데 중요한 건 풀이가 축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콜을 들어가고 종가에 풋을 맞춰서 자금을 엄청나게 줄일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즉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의 자, 자금 정도는 집어넣고 있어도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마무리되는데 오늘 풋이 또 올라갔어요. 마지막에 ELW의 구조는 여러분들께서 결론은 이거예요. 자, 삼성전자가 하락을 해서 마이너스 4.26%요. 근데 저희는 삼성전자가 아닌 어떻게 되죠? 콜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주식 대비 이렇게 4.26% 보험이죠, 보험. 보험을 많이 해서는 안 되겠죠. 등락이 크니까 갖고 있었을 때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42만 6천 원의 이날 손실이었어요. 자, 삼성전자 4.26% 하락했어요. 똑같은 날이에요.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자, 보시면 풋입니다. 풋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의 풋이에요. 풋은 116.67이에요. 50만 원만 들어갔어도 58만 6천 원의 수익이에요. 자, 그래서 근데 이건 안전자산이에요. 어느 정도. 두 개를 동시에 매도할 수 있는 해지도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저점이에요. 근데 수익이 낮다고 꼭 저점에서 들어와야 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ELW는 10% 주식은 90% 정도 충분히 가지고 있으면 합니다. 지금 같을 때에도 자, 하지만 경기가 좋지 않거나 뭐 이런 악재 때 하락을 한다고 손절을 해야 될 종목이라면 아예 들어가질 말아야 됩니다. 자, 그 종목이 하락을 했을 때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하락을 하는데 수익을 내는 것도
이따가 성공풀이에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을 때 기초자산 1,000만 원 정도 매수 시 자, 하락을 한다 했을 경우에 50만 원 정도의 손실인데요. ELW 50만 원 정도 매수했을 때 자, 어느 정도의 수익이, 하지만 콜 대비로 본다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될 게,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자, 들어가서 딱 대형주예요. 모모 회사는 2019년도로 알고 있는데요. 상반기에 딱 풋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증에 딱 들어갔어요. 유상증자. 그래서 상당히 대형주인데 많이 하락했거든요. ELW 딱 들어가 보니까 풋을 자, 없었어요. 풋이 전혀 상품 등록이 상장을 해놓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후에 유상증자 딱 끝나고 나서는 풋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대형주 중에 가지고 있다 할 경우에 뭐 유증에 소문이 있거나 이럴 경우에 어느 정도 ELW 상품 등록을 한번 보십시오. 풋이 걸려 있지 않다 그러면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의심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는데요. 바로 이게 합성 수익이에요. 잃을 거는 잃어야지 된다고요. 이래도 수익이, 자, 수익이 충분히, 그리고 10%만 주식 대비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근데 ELW를 90 갖고 있고 주식을 10% 갖고 있을 때는 자, 그렇다고 수익이 안 나는 건 아니에요. 수익이 나오자마자 완전히 줄여버려야 됩니다. 완전히 줄여야 돼요. 근데 여러분은 수익 났을 때 더 나기를 바랬다가는 안 돼요. 이건 파생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매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양매도를 했다. 그러면 그달은 자, 더 이상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요 80%를 유지하기 위해서가, 얘가 다시 상승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비중을 맞추기 위해서 80% 정도 하락을 하고 상승이 이 정도 됐다 그러면 100만 원이 마이너스 20, 그러니까 플러스 20만 원이 되는 거고, 요거는 262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지금 여기서 해야 될 건요, 싹 다 빼서 이 순간 평가 금액을 2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 다음날 더 하락을 하면, 아니 상승을 하면 상승분 다 올라가는데요. 지수가 상승을 했을 경우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이거 풋으로 수익 난 경우인데, 그래서 이럴 경우를 생각을 해서 여기서 해야 되는데, 등락이 나온다고 자금을 막 늘려가면 안 되죠. 자, 어느 정도 수익을, ELW나 모든 파생, 특히 양매수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ELW 같은 경우에 이렇게 등락이 나왔을 경우에 자금만 줄이면 문제가 없습니다. 또 갈 거야, 또 갈 거야. 이번 한 번만 가면 완벽하게 수익이 큰데, 아니요. 그건 우연히 나오는 거예요. 우연히 대부분 지수가 상승으로 갔다가 하락을 했을 경우에, 자, 대부분 그랬습니다. 하락을 했을 경우에 이 풋이 폭등을 하게 돼요. 근데 상승을 한다고 막 풋을 팔아서 싼 풋까지 팔아서 콜로 넣었을 때 하락을 했을 경우에, 자, 그 순간 콜은 완전히 녹아버리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주식까지 팔아서 막 넣었더니 다시 상승을 해요. 좀 조급해지면. 그래서 ELW는 원칙이 원금부터 회수하고 그 다음 수익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예를 들면 어떻게 원금부터 수익이 나야지. 그렇지 않죠. 파생이기 때문에 우연히 폭등락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양매수.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손절가 잡고 들어갈 바에는 더 연구해서 더 집중해서 손절가 안 잡아도 끝까지 상승할 만한 종목을 갖고 가야죠. 당연한 거죠. 회사채 움직임, 자금 흐름, 지분 구조, 그리고 어떻게 출자를 하는지, 자사주 매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보고 손절가 잡지 않는 종목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뭐 아니면 도식의 매매가 바로 ELW, 주식도 마찬가지죠. 주식이 ELW 같은 경우에 수익이 났으면 회수하고 물량을 줄여야지 돼요. 그 다음 몫은 자, 더 폭락을 해서 더 상승을 해서 갖고 있던 콜이 수익이 나도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익이 났으면 회수하고 물량을 줄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같은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움직임이 나왔을 경우에 물량을 줄여야 되는 거, 그리고 풀이 축소가 어느 정도 되는지, 자, 3772, 샵 3772로 걸으시면, 자, 선정을 해드려서 USB를 드리는데, 자, 가장 중요한 게 그 안에 5강이요.
오늘처럼 푸시 하락을 했는데 내일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오늘 물량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이러고 나서 자, 콜 가격은 싸지고 풋 가격은 올라갔거든요. 어디에 맞춰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또다시 계속 상승을 할지, 아니면 침묵의 구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거, 또 완전히 콜풋 가격이 녹아버리는 건지, 그것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377-2로 걸으신 분들께 선정을 해서 USB를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파생이 수익을 나고 나서 물량을 축소하는 방법이 좀 잘 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ELW는 양매수라는 걸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ELW의 투자의 매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그걸 잊고 계신 것 같아요. ELW의 투자의 매력은 대박이 아니에요. 작은 규모의 투자금으로도 큰 투자 수익을 누린다는 거죠. 레버리지가 강해요. 지수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1% 상승할 경우에 만기날이 다가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4배에서 45배 또는 42배 정도까지도 확대가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등락이 크다는 거죠. 그러면 더 큰 자금으로, 자, 더 큰 자금으로 등락이 안 나왔을 경우에, 하지만 등락은 꼭 나옵니다. 어느 정도의, 하지만 등락이 한 달 반 정도 잘 안 나왔을 경우는 3월 달까지 하락을 하면서 폭등을 했기 때문에 푸시. 그러니까 큰 상승 이후에 등락이 안 나오는 거지.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엄청나게 콜 가격이 빠지지도 않았고 풋 가격이 엄청나게 오르지도 않았어요. 물론 100% 정도의 등락은 나왔죠. 하지만 합성 수익이 100%까지는 아니고 70~80% 정도의 수익은 나온 장이에요. 뭐 많게는 저가 풋을 갖고 있었다 그럼 100% 나왔지만 아주 저가까지 줄 세우기가 돼 있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싼 것일수록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줄 세우기가, 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고 한 5~60원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의 줄 세우기가 나왔지만 정말 저가까지 폭등한 하락은 아니었습니다. 즉 저가가 폭등한 거는 아니라는 말이, 오늘 글로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금리가 떨어졌어요. 안전자산으로 우리만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즉 안전자산에서. 그래서 환율도 중국 대비 장 끝날 때쯤에서 중국이 마이너스, 그러니까 올라간 거죠. 평가 전일보다 더 줘야 되는 거 0.20, 전일보다 더 줘야 되는 거, 우리가 전일보다 더 줘야 되는 거 뭐 1.05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5배 이상의 우리가 더 평가 절하가, 그게 뭐 코로나 및 이런 걸로 인해서 미국이 자 하락을 했는데요. 우리는 그래서 안전자산에 들어갔는데 북한 리스크도 있다 보니까 채권에서 이탈을 하고, 거기다가 10년물 채권까지 오늘 입찰이 있었고 3조 1,500억, 여기에 또 뭐까지 있었냐면요. 물가채, 그게 만기 회사채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 만기 회사채까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더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코스닥 중에서 이제 등급이 낮은 채권들도 있지만 회사채,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주식들은 회사채가 있기 때문에 상장을 했잖아요. 근데 그 와중에도 어느 정도 자 대형주 정도 돼서 빚이 5천억 되는 회사들, 자 무슨 회나 요거 항공, 이쪽은 어느 정도 채권 그리고 기업 어음 정도 방어가 자 들어가죠. 근데 그 이외에 소형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아직까지 뭐 그렇게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더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회사채가 어느 정도 방어가 될 수 있고 대주주가 지분 확보 내지 자 자금을 확실하게 돌릴 수 있는 종목으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코스피 200도는 기초자산이 등락이 클 경우에 레버리지 효과도 크다. 근데 이 등락도요, 등락 나름이에요. 맨날 상승하면 콜 상승이, 자 오늘 0.5인데 물론 만기가 갈수록 1.5 뭐 이러면 상관없습니다. 만기가 다가올수록, 만기가 다가오면 좋을 것 같지만 만기가 다가오면 한번 당월초에 크게 등락을 하고 나서 만기가 다가오는데 등락이 적다 그럼 녹아버려요. 근데 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려면요, 큰 등락보다는 등락이 없었던 상황에서
홀가풋이 나오는 게 횡보장이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만기가 될수록 등락이 작을 경우 수익이 미비해요. 그렇지만 코스피 200의 경우 종목물과 다르게 등락이 있으면 결국 콜풋의 방향은 자주 나오게 됩니다. 하지만 오른 만큼은 빼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ELW는 한 10% 정도 여러분들, 그리고 주식 90%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바로 성공풀인데요. 성공풀이는요, 확실한 재료가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미리 선취매가 돼야지 돼요. 확실한 건 회사가 알아요. 매번 말씀을 드립니다. 회사가 압니다. 자, 그리고 테마주는 재료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처럼 하락한 다음에 반등을 하거나 할 때, 자, 정말 진짜 테마주는 이미 회사가 준비해서 올라가는데요. 가짜 테마주는 올라갔다 폭락하면 자,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발행한 채권들 돈이 없어갖고 발행을 하는 종목들도 있겠지만요. 자, 어떻게 보면 지분 강화를 위해서 정말 임상이든 뭐든 회사가 자, 출자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투자에 여전히 투자활동 현금 흐름을 쏟아붓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 강화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목은 확실한 진짜 테마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회사는 지분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이지만 그럼 급등주 중에서 테마에 엮였다 그러지만 어떤 거는 자, 테마로 급등하고 나서도 올라가고 나서도 하락을 하지만 유지가 되는데 올라가고 나서 폭락을 한다 그러면 가짜 테마주예요. 다시는 살릴 수가 없고 그런 폭등락 이후에 이렇게 무너지는 종목이 바로 어떻게 보면 감사 의견 거절 및 이번에도 거래 정지가 되는 종목들이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손절가를 들어가서 잡고 들어가야 될 종목이면 다시 한번 보고 걸러내 버리십시오. 자, 10종목을 관심을 둘 바에는 정확한 한 종목만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인데요. 바로 모아갈 수밖에 없는 재료예요. 이런 종목들은. 자, 확실한 재료가 있고 미리 선취매가 되었겠죠. 예를 들면 3억 원의 자사주 취득 결정인데 저거 하나 가지고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리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료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옛날 거부터 훑어본 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부터 회사에 딱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기업 IR을 보십시오. 지금부터 읽어 나가는 거예요. 읽어 나가다 보면 자사주 취득을 했네. 타법인 출자를 했네. 회사채를 발행을 했네. 임상이니 뭐니 긍정적이고 자, 뭐 M&A 기타 등등 자,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맞습니다.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면 재무상에 이미 주 재무제표의 움직임에서도 방향이 나오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종목 같은 경우에 2019년도 12월이에요. 매출이 자, 이러다가 늘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커지다가 늘었습니다. 그렇다고 자, 플러스가 됐다고? 아니요. 이 전에 이 회사는 자, 어느 정도의 적자였는데요. 적자 기업이었어요. 순이익률 적자. 그래서 플러스가 됐다고 올라간 게 아니라 그 전부터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지금 1분기까지는 뭐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다 마이너스예요.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순이익이 마이너스였어도 투자활동 현금 흐름이 즉 벌어들이는 게 거의 없는데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데 투자를 계속해오고 있어요. 여기에 자사주 매입도 있었고요. 타법인 출자 전환도 있었고요. 거기에 전환사채도 발행을 했고요. 거기에 자, 뭐 어떤 기업하고의 M&A 얘기도 계속 당연히 임상도 성공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재무구조는 지금부터 올해부터 보는 겁니다. 올해부터 보셔야지 옛날 것부터 2018년도부터 찾아서 오다 보면 억지로 짜맞추게 돼요. 그래서 재무구조는 자, 하나하나 보시기 전에 일단 서너 번은요. 그냥 쭉 기업 IR이 나와 있잖아요. 2020년도 예를 들면 지금 6월에 뭐가 있었고 2020년도 5월에 뭐가 있었고 쭉
한 2017년도까지는 읽어보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한 2년 정도 읽어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전환 시기가 1년 이후잖아요. 자, 그러면 적어도 지금부터 들어간다 그러면 2019년도 6월이니 2018년도 정도부터 보면 준비가 됐어야지 채권을 발행을 하고, 채권을 발행한 이후에 출자 전환부터 시작해서 바로 자사주 매입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을 찾아보신다 그러면 자,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자, 선취매를 해야 되겠죠. 근데 발목에 못 들어갑니다. 무릎 이상에서 사서 어깨 정도에, 예를 들어서 채권 최고가가 결정이 됐어도 그 이후에 올라가는 몫은 자, 수익 난 금액에서 어느 정도 수익폭이 줄어들더라도 실적이에요, 실적. 실적을 보시면서 이제 쭉 가져갈 수도 있지만 올라갈 때마다 분할 매도는 하셔야죠. 자, 바로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 버렸어요. 매수 시점이 여기죠. 이때 쭉 보시면 이미 준비가 됐습니다. 이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보시면 뭐 이런 종목이 있을까? 이때가 바로 채권이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고, 이미 출자는 그 전부터 자, 코로나 때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거 끝난대. 하지만 끝났지만 이 종목은 풋옵션인데요. 회사채는 풋옵션이에요. 풋옵션. 풋옵션. 빠졌어도 0%의 이자지만 풋옵션이요. 회사채는 풋옵션이에요. 콜옵션이 아니에요. 콜옵션은 올라갔다가 빠진 순간 그냥 자, 뭐 아니면 되겠죠. 회사가 안 받아 해버리면 무기명 채권자가 회사가 받은데 전환 비율 대비 받는 거잖아요. 가격을 뚝 떨어뜨려서 그 수량만 받는 거고, 풋옵션의 경우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상승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말씀드렸던 종목들처럼 플레이 위드 올라가고 떨어지고 결국은 마이너스일 때 모아간다 그러면 1대1. 자, 1대1 이루어진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1대1 무기명 무상증자 BDI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이 회사의 경우도 그때 이 시점 정도에서부터도 이미 자사주 취득을 시작했고요. 타법인 출자 됐고, 여기에 이미 여러 가지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 수익 정도 나오면, 하지만 여기서 바로 그냥 급등을 했다. 급등을 했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회사가. 자, 이렇게 급등을 했는데 회사가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회사 몰라요. 회사는 왜 오르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알고 있어요. 급등할 이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지분 축소를 해서 팔아버리게 되겠죠. 근데 지분 확대를 위한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상승한 게 임상이든 맞아 떨어진다 그러면 당연히 지분 확대부터 자, 정말 이 종목이 간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되죠? 사사사 가족한테 이것처럼 자, 지금 말씀드렸던 이 채권 같은 경우 사모입니다. 사모. 자, 즉 공모가 아니에요. 사모. 지인에게 자, 공모 입찰이 공개 입찰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께서 자, 근데 무엇보다 모든 채권은 무슨 세력이 들어오고 자, 세력은 대주주죠. 그렇지 않거나 밖에서의 세력이 들어와서 오른다. 자, 회사 재무구조 좋지 않으면 어이구 이 기회네 하고 매도가 들어가겠죠. 자, 다음 종목인데요. 바로 이 종목입니다. 종목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선취매는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이 났는지도 보셔야 되고 자기 주식 취득 결정이 됐어요. 또 보면 특허도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밑으로 이렇게 과거로 이렇게 특허 취득까지 진행이 됐다 그러면 당연히 선취매요. 여러분 같은 경우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 3호 전환사채든 뭐가 됐든 그렇다고 뭐 콜옵션이라고 공개 입찰이라고 하락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채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봐야 되겠죠. 회사채도. 근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지수가 하락을 할 때 코스닥이 특히 많이 하락을 한 거는 만기채가 있었어요. 오늘 만기 회사채 그리고 증권 쪽에 CP
회사채 기업보험도 있었고요. 근데 자, 이런 상황에서 물론 보험은 또 다시 채권을 사들였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으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기간산업 자금이 자, 우리가 뭐 코스닥의 저 밑에 이런 그런 종목이라기보다는 대형주의 회사채 등급 AA 마이너나 또는 부채가 5천억 이상의 회사로 자, 어느 정도 대출이 들어가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AA 마이너인데 뭐 아직은 또 A 마이너인데도 약간 받은 곳도 있고 이래서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작은 소형주 및 지금 코스닥 종목 속에서 뭐 B급이나 BB급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BB급에 전적으로 방어를 채권을 해줬습니다. 기업보험. 그 이유는요. 자, 연준이 국가가 보증을 쓰고 연준이 해준 거예요. 우리는 그 구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느니 막상 해주기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까지 위험 부담을. 그래서 근데 산업은행이 하냐 하느니 하냐 이러다가 결국은 하느니 조금 더 많이 해서 이렇게 채권을 발행을 하던 이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지금 대형주도 예를 들어서 기업보험이 회사채가 만기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국채랑 똑같은 거예요. 만기가 되면 갚아준다 그러면 국채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만기가 돼서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1조가 작년에 101조를 발행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 130조인데 조금 더 많아진 거죠. 추경까지. 근데 예를 들어서 101조가 만기가 되는데 올해 만기가 다가온 게 한 뭐 20조가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10조던. 그럼 이걸 딱 갚아버리면 120조 되겠죠? 또 110조 아니죠. 요 만기되는 채권이 10조다 그러면 이 중에 예를 들어서 7조만 발행한다 그러면 3조가 바로 바이백이 되는 거예요. 자사주 매입처럼 채권 시장에 우리는 재작년 12월에 그랬습니다. 바이백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금리 1년 내내 2018년도에 미국이랑 금리 올렸죠. 유럽은 금리 못 올렸죠. 저금리이기 때문에 채권 사들여져서 완화 정책이 있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이때 금리를 올리면서 그러면 외국인들이 금리 올라가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 때문에 우리 시장이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때 바이백을 해줬어요. 채권의 자사주 매입. 그리고 미국은 주식시장의 바이백인 거죠. 법인세를 낮춰주면서 자 이런 상황이 벌어졌으니 지금 갔을 때 코스닥 종목이 특히 자 코스닥 종목 중에서 뭐 B급 채권이던 자 아직은 이 기업 만기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결할지 모릅니다. 대형주는 지금 코스피 대형주는 자 뭐 건물이든지 뭐 팔아가지고 만기 회사채들을 지금 막아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재발행했을 때도 책 발행을 했을 때도 이미 조사에 다 들어갑니다. 몇몇 우리가 아는 유명한 회사채들이 조사인데 안 될 것 같아서 발행을 안 하고 그냥 있는 자금으로 현금으로 자 막아내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자 채권 움직임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자 코스닥 종목이든 코스피 종목이든 그렇다고 코스피 종목이 무조건 안전한 게 아닙니다. 코스피든 자 지금 코스닥이든 이런 과정에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판이하게 들려진다. 자 그럴 경우에 이미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은 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즉 만기가 다가온 게 아니라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점이 딱 된 종목들이에요. 기간이 막 방금 발행하는 이런 채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전히 유지를 하면서 뭐 조기 환매든 조기 상환이든 뭐 여전히 조기 상환은 괜찮지만 자 여전히 채권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자 그렇다 그러면 지금 같을 때 지수가 하락을 해서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떨어져도 풋옵션 종목들은 괜찮다는 거예요. 떨어진 만큼 작년 코로나 때 이번 코로나 때 굉장히 많이 떨어진 종목들 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 평단을 굳이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BDI 또 뭐 있었죠? 자 플레이위드 이 종목 다 말도 못하게 빠졌지만 결국은 평단을 낮추지 않았어도
자, 차트를 열어서 보신다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물론 얘는 0.5에 무중에 들어갔고 1대1에 들어갔는데요. 7,700원 정도에 사셨다 7,200원. 거의 3,000원대까지 떨어졌어요. 3,000원. 하지만 무중까지 올라가서 이미 이 종목은 2.5배, 3배까지 올라가 버렸고요. 0.5. 플레이 위드도 한 17,200원, 16,000원대 사셨어도 7,000얼마대까지 올라가서 거의 3만 원 무렵까지 올라갔고 거기다가 1대1 무중을 받았죠. 자, 이것처럼 여러분들께서는 기본적으로 회사채에 대해서 자, 회사채가 뭐야? 라고 생각하지만 모든 주식시장 상장할 때 이 회사채가 있어서 상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회사채 구조를 보지 않고 한다 그러면 모르는 거예요. 애널리스트가 아니죠? 자, 바로 회사채의 움직임은 회사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급등을 했다 떨어질 경우에 왜 더 하락을 해버리고 테마에 엮여서 근데 이번에도 거래 정지 상장 폐지된 종목들 중에 작년에 그리고 또 올 봄에 무슨 테마에 엮여서 막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딱 열어보니까 상장 폐지된 종목들 지분 5%, 뭐 1%다 대부분 지분이 약합니다. 올라갔을 때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지분 강화를 거기다가 채권 발행하면서 이자를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분 강화가 들어간다. 이자가 안 받았다고 여러분들이 또 보셔야 될 때 회사채 발행할 때요. 너무나 기대치가 높은 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회사채 발행을 하면서 너무나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경우도 자 그때도 오히려 믿음이 갖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정한 채권을 골라야 되겠지만 이미 준비가 돼 있습니다. 타법인 출자를 했고 순서예요. 자기 주식 취득을 했고 그다음에 취득 특허를 했고 자 이게 과거 순입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겠죠? 채권 발행을 했고 근데 이 채권 발행도 두 가지가 있는데 BW랑 뭐 교환도 있지만 CB가 있습니다. 물론 BW도 긍정적일 수 있지만 얘는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채가 남고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워런트가 돼요. 즉 사채도 남아있고 워런트도 남아있습니다. CB는 예를 들어서 빚이 100만 원이다 하면 주식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100만 원은 시장에서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럴 경우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렇게까지는 생각하면 안 되지만 정말 자신 있다 그러면 얘를 없어져야지 되죠. 그래서 자 CB를 발행을 하는데 또 BW 발행한 종목이 굳이 나쁜 건 아니지만 그냥 고를 바에는 자 CB 채권을 확실히 봐야 되겠죠. 그것도 뭐 보증이 무보증이건 그러더라도 뭐 꼭 올라간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거든요. 금융 비용 부담률 보셔야지 되고요. 얼마나 이 회사가 금융 비용 부담률을 내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 보셔야 될 게 있어요. 가장 유심히 보는 게 유동 부채입니다. 유동 그리고 비유동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부채 중에서 장기 부채, 단기 부채. 장기 부채는 늘리지 못하면서 돈이 모자라서 단기 부채를 늘려가는데 금융 비용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여기저기서 자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 회사하고 자 자금 거래를 한 게 아니라 단기로 하지만 금융 비용 부담률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회사는 위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히 자 그래서 먼저 회사가 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께서 지수가 막 떨어져요. 회사 주가가 막 하락을 해요. 주가 하락. 당연히 회사에 전화 그러면 주식 담당 주담이 모르는데요 라고 별일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정말 몰라요. 정말 모를 경우 근데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정말 모름. 두 번째 아는데 모른 척.
자,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모른다 그러면 자, 대두 지분이 약한 거예요. 정말 모를 경우에는 준비하고 있죠. 이거 왜 이래? 근데 아는데 모른 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떨어져요. 자, 지분을 이미 매도했거나 떨어졌을 때 자, 충분히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즉 얘가 어떤 채권을 발행했냐. 근데 이런 회사가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 하락을 했을 때도 하지만 어느 정도의 규모의 채권 발행이 들어갔는지도 보셔야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 안정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요 성우풀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자, 3772로 자, 체험을 이제 신청하신 분들은 문자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종목들의 특징이 자, 일단은 지켜보십시오. 자, 지수가 하락할 때 떨어졌어도 제대로 된 회사채가 구성됐다 그러면 올라갈 때 더 빠르게 강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한번 보겠는데 이게 바로 똑같은 종목인 거예요. 이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이 있었고요. 이렇게 떨어졌지만 탑업인 출자가 진행이 됐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이전에 당연히 자, 유동 부채는 또 늘어났지만 비유동 부채가 오히려 늘어났어요. 비유동 부채가. 그리고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자, 투자활동 현금 흐름도 쏟아붓고 결국 자, 이 과정에서 이렇게 올라가 버리는 거죠. 저점이 15,000에서 43,000. 아니요. 이런 종목은 여러분이 회사채 구성, 발행한 채권 구성 여정을 본다면 여기서 매수해서 혹시라도 떨어졌어도 자, 근데 지금은 이 구간에는 안 하죠. 왜냐하면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을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날짜가 여유 있게 예전 같으면 사실 주식이라는 게요. 막 샀다 팔았다. 자, 그거보다는 어느 정도 꾸준히 올라갈 종목을 봐야지 되는데요. 경기 자체가 지금 좋지 않습니다. 회사채 구성 움직임도 그러다 보니까 잠깐 사이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한 4, 5개월 사이에 이 회사의 움직임이 근데 4, 5개월 정도는 다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미 코로나를 넘어갔어요. 코로나 움직임 속에서 이미 진행됐잖아요. 자, 3월 정도부터 시작한다고 보면 경기가 좋지 않아질 거다라고 길게 가더라도 파악을 한 상태였는데 이미 이전에 발행한 채권들이 별 무사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럴 경우에는 조기에 무슨 판매까지는 괜찮지만 자,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남아있는 호재가 재료가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 물론 이렇게 등락이 나오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등락이 없다 그러면 얘를 꾸준히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등락하면서도 파란색이 한 번씩 나올 때 이때가 바로 자, 회사채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 올라가면서도 한 번씩 이렇게 낮춰야 돼요. 낮추면서 채권이 움직이는데 자, 이 우연히 지금 같을 경우에 하락을 해요.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코스닥이 무너지면서 그리고 코스피도 하락을 했을 땐 자, 날짜가 당장의 주식으로 상장하지 않는 한은 이럴 때는 바로 하락을 해줘야 됩니다. 하락을 해주는 종목 중에서 채권을 보면 마감이 풋옵션인지 나와 있거든요. 결국 이런 종목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 과정이 없었으면요 이렇게 상승을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자, 채권 최고액에서 가격을 10%, 뭐 20% 이렇게 해서 삭감을 해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냥 채권만 발행을 했다. 회사채 안에서 이런 종목으로 들어가실 수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재무구조 보셔야 되고요. 이 회사가 투자를 계속하고 있는지 보셔야 되겠죠. 자, 오늘의 지수 하락은 자, 다른 거라고는 물론 글로벌 코로나로 인한 악재가 있었지만요. 우리는 여기에 북한과의 문제까지 있어서 채권에서의 약간의 이탈이 특히 환율 폭등을 갖고 왔습니다. 자, 내일 움직임 봐야 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주식을 저가에 사기보다는 안정적인 종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게 제일 상승까지 기다릴 수 있는 구간이고 ELW 10% 정도 갖고 하락 시에
방어하는 그런 매매하십시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